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샤안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뭐가 중요한 이야기냐면 칼슘을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적당한 양인지, 그걸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깊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칼슘 섭취량이나 그 계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 좀 제가 화가 나요. 왜냐면 세상에 너무 거짓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자리를 좀 옮겨서 좀 칠판을 놓고 약간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 편한 마음으로 새로운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이죠, 미국에서 그 하루에 칼슘을 얼마나 섭취하면 좋겠는지, 그걸 이제 권고한 양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Recommended Dietary Allowances라고 해서 RDA라고 그러는데, 이게 나이별로 이제 돼 있는데요. 6개월, 그 다음에 1년, 그 다음에 1살에서 3살, 4살에서 8살, 9살에서 18살, 19살에서 50살, 그 다음 51세에서 70세, 그 다음 70살 이상, 이렇게 이제 세분해서 얼마나 섭취하면 좋겠는지 연령별로, 이제 남자 여자 성별로 그 권장한 양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남자고 이게 여자라고 하면요, 보통 이제 6개월까지는 200ml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6개월 이상부터 1년 사이에는 260, 그 다음부터 1살부터 3살까지는 700, 그 다음에 4살부터 8살까지 1000, 그 다음 9살부터 18살까지, 이거 이제 뭐 청소년기 티네이저를 얘기하는 거죠. 1300. 이때가 칼슘 소비도 제일 많고 필요량도 제일 많은 성장기이기 때문에 1300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세부터 50세까지는 1000. 이러다가 똑같이 나가다가 50세가 넘어가면 남자는 1000, 여자는 1200. 여기에 이제 조금 여자는 더 먹으라는 거죠. 이제 갱년기가 이제 완전히 와서 골밀도가 이제 급속도로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1살이 넘어가면 이제 1200으로 똑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권장하는 연령별, 성별 칼슘 섭취량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먹는 그 칼슘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나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먹는 칼슘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요, 제일 뭐 흔한 게 칼슘 카보네이트죠. 그 다음에 칼슘 시트레이트, 그 다음 칼슘 글루코네이트, 칼슘 락테이트. 자, 이걸 보시면 이거 말고도 뭐 칼슘 클로라이드, 칼슘 말테이트, 뭐 여기 뒤에 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자, 공통적인 게 뭡니까? 칼슘하고 뭐가 붙었어요? 카보네이트, 시트레이트, 글루코네이트, 그죠? 락테이트, 뭐가 붙었어요, 그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칼슘은 전기를 2개 띄었어요. 플러스가 2개인 이온이에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얘가 혼자 못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하고 결합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2개 되는 거하고 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합된 본드가 돼야 얘가 안정화가 돼서 이 자연에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지금 칼슘 카보네이트 안에는 실제로 칼슘이 얼마나 붙어 있냐면 칼슘은 40%, 그 다음에 카보네이트이 60%예요. 그 다음 칼슘 시츄레이트는 칼슘이 20%, 시츄레이트이 80%. 그 다음 칼슘 글루코네이트는 칼슘이 9%, 글루코네이트이 92%. 칼슘 락테이트는 칼슘이 약 12%, 락테이트이 88%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칼슘을 드신다 그럴 때 그냥 나 칼슘 먹는다 이러지 칼슘 카보네이트 먹는다고 안 해요. 그리고 뭐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분들이 칼슘 드세요 하면 칼슘 카보네이트 드세요 하지 않아요. 그냥 칼슘 드세요 그래. 근데 그분들이 주는 게 어떤 때는 칼슘 카보네이트 주고, 어떤 때는 칼슘 시츄레이트 주고, 어떤 때는 칼슘 글루코네이트 주고, 칼슘 락테이트 주고, 뭘 줄지 몰라요. 어떤 거는 복합이 돼서 섞여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랬을 때 도대체 우리가 이 권장량, 예를 들어서 권장량이 1000이라고 합시다. 1000ml의 칼슘제를 먹었을 때 우리가 칼슘 도대체 얼마 먹는 거예요? 만약에 칼슘 카보네이트를 준다면 이론적으로 400ml가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죠. 시츄레이트를 먹는다면 200ml가 들어가죠. 글루코네이트를 먹는다면 90ml가 들어가죠. 락테이트 먹는다면 120ml가 들어가죠. 자, 이렇게 어떤 종류의 칼슘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함유량이 다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칼슘 1000ml 드세요, 1200ml 드세요, 1300ml 드세요 이렇게 말을 하냐고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칼슘 권장량을 1200이라고 하는 것은 1987년인가에 그 전에 아마 700ml인가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때 그 뼈가 많이 부러진다고, 갱년기 이후에 여성들이 뼈가 많이 부러지니까 칼슘을 더 먹이자. 그래서 이게 1200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야 이게 부족한가 봐. 700이 부족한가 봐. 그럼 더 먹이자. 그냥 단순한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하버드 의대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가는 권위 있는 뭐 연구기관이랄까? 또는 의료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데서 야 우리는 뭐 칼슘 카보네이트를 1000mg을 먹는 걸 기준으로 하는 거야. 뭐 그렇게 말해야죠. 또 세계보건기구 같은 WHO가 우리는 칼슘 시츄레이트를 1000ml 먹어서 그 안에 있는 200ml를 잘 흡수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뭐 의사고 박사고 뭐고 간에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칼슘 1000ml 드세요, 1200ml 드세요. 그럼 소비자는 칼슘제 하면 그거 몇 ml 들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질문을 받으면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세상에 무언 교육을 이렇게 시키고 있나? 세계에서 큰 재벌 집단들이 있잖아요. 글로벌 그 재벌 집단이 어떤 재벌 집단이 있나요? 제약업 회사들, 그 다음에 뭐 곡물 메이저,
그 다음에 기름하는 오일 메이저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돈을 다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거를 분명하게 밝혀서 교육을 안 시켜줘요? 왜 소비자들한테 그냥 어떤 날은 칼슘 시츄레이트 좋아. 이유? 칼슘 시츄레이트는요, 간단히 얘기해서 이게 산이에요. 산이 있으니까 칼슘을 분해하려고 그러면 위산이 좀 더 센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얘가 산을 더 해주니까 조금 더 이지하게 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칼슘 자체가 이 안에 220%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분리하기가 좀 수월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어느 날은 시츄레이트 좋다, 칼슘 시츄레이트. 그런데 칼슘 장사들은요, 칼슘 카보네이트이 제일 좋아요. 왠지 아세요? 1000ml 안에 이게 400이나 들었으니까 코스트 이펙티브 하다고, 원가가 싸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름만 다른 거 붙이는 거예요. 뭐 이게 무슨 오이스터 쉘이 뭐예요? 굴껍질 갈아서 만든 거. 뭐 이름만 바꿔서 근사하게 만들어서 이 칼슘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근데 칼슘이 이렇게 무언가하고 붙어 있으니까 실제로 이 칼슘 이온, 이걸 보고 엘레멘털 칼슘이라고 그래요. 엘레멘털 칼슘. 뭐 다른 말로는 프리 칼슘, 이온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의학적인 근거로 1000ml를 먹으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학적 근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미국 어떤 대학에서 그 교수가 렉처하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칼슘이 이제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대사 과정, 그 칼슘 메타볼리즘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혈중 칼슘 농도가 중요하잖아요. 그 혈중 칼슘 농도가 중요한데, 그게 이제 우리 피 안에 칼슘이 약 9.5mg per 데시리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요런 형태, 뭔가 붙어 있는 형태예요. 하고 이온 칼슘하고 세 가지 있는데, 이온 칼슘 이게 50%고요. 그 다음에 알부민하고 붙어 있는 단백질 칼슘, 단백질 결합 칼슘이 41%. 그 다음에 뭐 컴플렉스 칼슘, 뭐 킬레이트 칼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칼슘 시츄레이트, 칼슘 카보네이트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칼슘이 9%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9.5mm에서 10mm 이하로 떨어지면은 뼈에서 갖다 쓴단 말이에요. 칼슘을 뼈를 녹여서. 그죠? 그런 칼슘 대사 과정이 있는데, 그럴 때 칼슘이 실제로 전체로는 350mg이 하루에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딱 유일하게 한 번 봤어요. 하루 필요량이 350mg 이온으로서, 이온 칼슘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떨어지고 이온 칼슘으로서 350mg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음식을 먹잖아요. 그죠? 다 굶고 살진 않아요. 누구든지 뭘 먹어요. 고기를 먹던, 밥을 먹던, 쌀을 먹던, 뭐 파스타를 먹던, 닭고기를 먹던, 야채를 먹던, 뭘 먹던, 그 안에 칼슘이 아주 없진 않아요.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certain portion이 칼슘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전체에서 이만큼 뺀 게 모자라는 거죠, 늘.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이 1000ml, 1200ml라는 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칼슘의 이온화율에 대한 연구들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칼슘 카보네이트든 이제 대체로는 그게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칼슘 카보네이트를 20세, 20살짜리 아주 소화력이 왕성하고 그런 건장한 남성의 경우에 20%를 이온화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50대 이상이 되면 이게 5%까지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럼 무슨 얘기죠? 어떤 사람이 칼슘 카보네이트를 먹었어요. 칼슘 카보네이트를 먹으면 그냥 다른 도움이 없다면, 우리가 위산하고 소화 효소만 이용한다 그러면 50세 이상의 사람은 5%밖에 흡수를 못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400ml 곱하기, 그죠? 400ml에서 10%면은 40ml, 그죠? 그럼 5%면 20ml밖에 흡수가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1000ml짜리 칼슘 카보네이트 하나를 먹으면 그 안에 400ml의 이온 칼슘이 있는데, 계산적으로 그걸 사람이 먹어서, 50세 이상의 사람들이 먹어서 흡수를 할 수 있는, 흡수라는 말은 이런 칼슘은 이온화가 돼야 되니까 이온화가 되는 율이 5%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20%에서 5%까지. 그죠? 그러면 20mg 밖에 섭취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 좋은 식사를 하고 1000ml짜리, 의사가 주는 대로 1000ml짜리 먹으라는 거 다 먹었어요. 그런데 자, 50대 후반 60대 가서 뭐가 생겨요? 골다공증. 그러면 이 사람 얼마나 화나겠어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나 1000mg에 칼슘 제일 많이 들어있다는 칼슘 카보네이트를 속 쓰려가면서 몇십 년을 먹었어요. 10년, 20년을 먹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는 골다공증이야. 그럼 뭘 하죠? 그때 골다공증 약을 줘요. 골다공증 약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한 칼슘이 피 속의 농도가 부족했을 때 뼈에서 못 꺼내 쓰게 하기 위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뼈를 코팅해서 칼슘 못 꺼내게 만들어요. 그럼 들어가는 것도 안 되겠죠. 뭐 100%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도 들락거리는 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칼슘, 골다공증 약이에요. 이렇게 되면 거꾸로 피 안에는 칼슘이 많은데요, 뼈 속에는 칼슘이 없어요. 지금 뭐 과학적으로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자, 하루에 몇 미리를 먹어야 돼요, 우리 인정하자고요. 근데 그 안에 칼슘 이거밖에 안 들었는데 이거 준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걸 먹으면 흡수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말 안 되잖아요. 그 권위 있는 박사님들께서 왜 이런 간단한 산수를 제대로 얘기를 안 하냐고요. 여기에 뭔가, 저는 그래요. 이거 굉장히 의심해요. 이거 뭐 약장사들이 약 팔아먹으려고 뭐 수작 부리는 거 아닌가. 오늘까지 모르셨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 하루에 1000ml 먹으라서 나 1000ml 먹었는데 내 칼슘 뜯어보니까 칼슘 카보네이트야. 레이블에 보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칼슘이 400ml 밖에 안 들었다네? 그게 내 목구멍이 들어갈 때 400ml 들은 상태로 들어가죠? 근데 내 위에 가면 걔를 분해를 해야 돼. 이온화를 해야 돼. 근데 걔가 5%밖에 안 된다면, 뭐 좋아요. 20% 그냥 다 된다 칩시다. 50살에도 20% 된다고 치자고요. 20%가 돼도 80ml 아니에요. 그런데 이 1000ml의 정의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이걸 보고 칼슘을 엘레멘탈 기준으로 1000ml 먹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거짓말이야. 칼슘 1000ml 안에 1000ml 들지도 않았는데 뭔 1000ml를 먹어요. 칼슘이 아무리 많이 1000ml 서로 들었대도 이온화가 안 되는데, 이렇게. 이거 20%밖에 안 된다, 5%밖에 안 된다는 것은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이런 연구 결과는 얼마든지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좀 해보죠. 그 다음에는 어떤 칼슘이 좋은가? 자, 어떤 칼슘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칼슘은요, 식물에서 섭취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미네랄들은 실제로 이제 흐름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화산이 있어요. 그럼 화산이 터져가지고 여기 막 오만 이온들이 사방으로 퍼져요. 구름으로 날아가요. 그럼 비 맞고 땅으로 떨어져요. 그럼 그 안에 미네랄들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물에 이 미네랄들이 다 녹아서 흙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식물이 나요. 그죠? 식물이 날 때 식물의 뿌리를 통해서 물이 흡수되죠? 그럴 때 그냥 물만 H2O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물에 녹은 수용성 미네랄들이 같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 식물을 먹으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식물을 먹으면 식물을 통해서 흡수하는 그 칼슘이나 뭐 다른 미네랄, 모든 미네랄이 그런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먹는 칼슘들은 다 그냥 인위적으로 만든 경우가 많아요. 물론 미네랄을 만들 수는 없는데, 이제 여기 칼슘 카보네이트, 칼슘 뭐 시트레이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칼슘 카보네이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어떤 경우에도 원래 이제 석회석이 있죠. 석회석. 그게 라임스톤이잖아요. 라임스톤이 칼슘 카보네이트이 제일 많아요. 근데 여기 불순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조개 껍질, 그 다음에 뭐 아까 말한 오이스터 쉘, 이런 것들이 그 칼슘 카보네이트이지만 불순물이 있으니까 얘를 보통 불순물을 이제 제거를 하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칼슘에서 카보네이트를 떼어내고 시트레이트를 치환을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물리적, 화학적 합성을 통해서 요즘 먹는 이제 그 칼슘제들은 다 그렇게 만드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품에서 섭취할 때는 다 이런 과정이에요. 식물이 빨아 올린 것을 우리가 그 식물을 먹든 동물을 먹든 먹어서 그걸 통해서 들어온 미네랄을 이제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형태의 칼슘이라 그러면 식물에서 섭취하는 것, 넓게 얘기하면 음식물에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이 칼슘 속에, 칼슘제 속에 여기 칼슘 카보네이트는 칼슘이 40% 들었고, 시추레트는 20%, 글루코네이트는 뭐 9%, 락테이트는 12%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칼슘 카보네이트는 칼슘이 이만큼 들었고 카보네이트이 이만큼 들었어요. 그 다음 시트레이트는 칼슘이 이만큼 들었고 시트레이트이 이만큼 들었어요. 글루코네이트는 칼슘이 이만큼 들었고 나머지가 이만큼 많이 들었어요. 글루코네이트. 락테이트는 조금 더 많고 뭐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끊어져야 이온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2개짜리하고 마이너스 2개짜리가 커팅이 돼야지 이온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포의 이온 채널, 특히 칼슘 채널을 통해서
요것만 통과할 수 있어요. 이 덩어리는 칼슘 채널을 못 통과해요. 우선 뭐 사이즈도 안 맞고 전기량도 맞지 않기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뭐 포타슘, 칼륨인 포타슘 채널로 드나들고, 칼슘은 칼슘 채널, 마그네슘 채널, 이온 다 그 이온 사이즈에 맞는 채널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런 그 각각의 이온 채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펑션하는지를 발견한 게 1991년도 노벨상을 받은 닥터 네어하고 닥터 세크만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슘에서 이거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떨어진 얘를 얼마나 여하이 잘 떨어지게 만들 건지, 그럼 이 떨어진 걸 얼마나 우리가 섭취할 수 있을 건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칼슘 함량이 제일 작은 칼슘 글루코네이트는 어떤 의미로 얘기하면 이온화가 거꾸로 쉬워요. 이온화가 좀 용이해요. 대신에 단점은 뭐냐면, 칼슘이 9%밖에 안 들었으니까 원가가 높아요. 자, 장사꾼은 뭘 팔고 싶겠어요? 똑같은 조건이라 그러면 이거보다 원가가 4배 이상 되잖아요. 그죠? 얘 10ml도 안 나오는데, 아니 100ml도 안 나오는데 얘는 400ml 나오니까, 그죠? 뭐 칼슘 락테이트도 약간 그렇지만 이건 이제 약간 좀 더 높고, 그래서 이제 칼슘 글루코네이트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얘가 원가는 비싸지만 단점은 원가가 비싼 거고, 장점은 이온화가 좀 용이하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보자고. 칼슘 글루코네이트를 2000ml를 먹으면, 기술적으로 얘기해서 계산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안에 엘레멘털 칼슘 100%가 이온화 된다고 쳤을 때 9% 밖에 안 되니까요. 180mg 밖에 이온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400ml짜리 칼슘 카보네이트보다는 90ml짜리 칼슘 글루코네이트이 이온화율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슘 채널을 통과할 수 있는 이온 칼슘은 얘가 더 쉽게 만들어 주니까, 실제로 칼슘이 필요한 사람한테 칼슘 이온이 잘 분해되는 칼슘 글루코네이트,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된 제품이 더 용이하다,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자, 칼슘 글루코네이트는요, 이거 1920년부터 의학계에서 약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WHO가, 세계보건기구 있죠? WHO가 이 칼슘 글루코네이트를 건강 유지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필수 약물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 칼슘 글루코네이트이 들어있어요. 칼슘 글루코네이트를 약으로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혈중 칼슘 농도가 낮으면 칼슘 글루코네이트 수액을 줘요. 주사를 줘요. 칼슘 글루코네이트 주사를 놓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는 피 안에, 요번에는 포타슘, 칼륨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으면 해독제로 이 칼슘 글루코네이드 주사를 줘요. 또 뭐 칼슘과 마그네슘이 서로 기량제라고 하는데, 칼슘 이제 간혹 가다가 뭐 마그네슘 엄청 퍼먹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혈중 이제 마그네슘 농도가 너무 높아져 가지고 그러면 신장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게 마그네슘 독성이에요. 마그네슘 독성을 해독하기 위해서 칼슘 글루코네이드 주사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골다공증 걸리면 골다공증인 분들한테도 칼슘 글루코네이드 주사제를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루병이라고 있죠. 그루병. 영어로는 리켓이라 그래서 뭐라 그래? 골연화증이라 그러나? 뭐 하여튼 그런 병이 있죠. 칼슘이 부족하면 생기는 병, 애들이 생기는 병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약으로 칼슘 글루코네이드 주사제가 쓰여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칠판에 대고 좀 열받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칼슘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자기는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솔직히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봤을 때. 왜? 기초가 없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소비자 잘못이 아니에요. 선생님 잘못이죠. 의학계의 잘못이죠. 왜 산수를 해도 안 되는 이런 말을 분명하게 밝혀주지 않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저희가 그 어메이징 아이오나이즈 칼맥이라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간혹 좀 아시는 분들이 하는 좀 열내면서 하는 질문이 있어요. 아, 그거 몇 미리 먹어요? 2,400, 하루에 2,400ml를 먹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먹어요? 뭐 1,200, 1,300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죠. 그죠? 그래서 설명을 하죠. 아, 칼슘에는 이런 종류가 많은데, 어떤 칼슘은 그 안에 400이 들고, 어떤 칼슘은 200이 들고, 어떤 칼슘은 이렇게 들어서 그 비율을 계산해서 이 정도를 먹어야 이온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뭐 이렇게 계산하면 실제로는 얘가 뭐 5%가 되면 20ml 밖에 안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어도 칼슘이 엘라멘탈 이온 칼슘으로 170, 마그네슘이 88, 요거밖에 섭취를 못해요. 그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거야. 1000ml 먹으래서 1200ml 먹으래서 나는 그걸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거 1000ml가 1000ml가 아니잖아요. 이거 1000ml가 1000ml가 아니잖아요. 이걸 100% 다 인정해도 400밖에 안 되고 200밖에 안 돼요. 더군다나 소화율을 계산하면 거기다 이온화율을 계산하면 그나마도 20%에서 5%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내가 이걸 좀 잘 몰랐구나 하고 좀 이해하려고 배우려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뭐 그냥 막무가내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뭐 저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제가 뭐 이렇게 시간 내서 이런 얘기 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아셨으면 싶은 것은, 지금 뭐 의사든 약사든 그 누가 말해도 하루 1000ml 뭐 먹어요. 뭐 식약청이 FDA가 하루 1200ml 먹어요? 한국은 700ml예요? 그거? 그 사람들도 자기가 뭔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어떤 거 700ml, 어떤 거 1000ml를 먹으라고 말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말 안 하잖아. 얼마가 흡수될지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1000ml 드세요. 아니, 하버드 대학 의대에서 그냥 1000ml 드세요 하는 판이에요. 이거 산수잖아요. 그죠?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논리적으로 이거 말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왜 말을 안 하냐고, 그걸. 그러니까 이제 저희 생각은 그래요. 이거를 소비자들이
칼슘을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게요, 하루에 만약에 이온화만 돼 있다 그러면 200만 먹어도 돼요. 응? 단지 칼슘을 먹을 때는 마그네슘하고 꼭 같이 먹어라. 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칼슘 먹을 때 마그네슘을 꼭 같이 먹어라. 그런데 이게 이온화가 안 된 거잖아요. 자연적으로 이온화가 못하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럼 뱃속에 들어가서 강제로 이온화를 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먹으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화가 안 되니까 실제로 5%, 20%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먹는 칼슘이, 보세요. 칼슘제 있으면 이 뚜껑 열어가지고, 이렇게 레이블을 보시면 칼슘 카보네이트 치면, 아, 거기 1000ml라 그러면 거기에 400ml 밖에 안 들었구나, 칼슘이. 응? 근데 뭘 1000ml래? 그죠? 모든 연구 결과가 이온 칼슘만 세포 이온 채널을 통과한다는 건 다 인정해요. 지금 옛날에는 그것도 인정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얼버무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왜? 제일 싼 칼슘 팔아서 돈 많이 벌려고.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슘 1000ml, 1200ml 다 먹는다. 그거는 다 새빨간 거짓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엘레멘탈 칼슘으로 뭐 이 정도는 먹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엘레멘탈 마그네슘으로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율이 2대1이면 제일 좋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비타민 D 문제예요. 비타민 D가 뭐 선샤인 비타민이라고 해서 햇볕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햇볕을 쬐면 우리 스킨, 피부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비타민 D3가 만들어져서 그게 이제 우리 키드니, 신장으로 가서 부갑상선 호르몬하고 그 키드니가 이제 역할을 해가지고 걔를 액티베이트 해서 실제로 비타민 D가 움직이게 해서 식품 안에 들어있는 칼슘을 더 많이 흡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칼슘이 부족하거나 할 때 비타민 D를 액티베이트 하는 거예요. 칼슘이 부족하지 않으면 비타민 D 액티베이트를 안 해요. 그리고 비타민 D는 하루에 햇볕을 15분 정도 쐬면은 하루에 필요량이 충족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입장이에요. 비타민 D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비타민 D를 많이 먹으면 비타민 D 독성이 있으니까 왜 굳이 자꾸 비타민 D를 먹으라고 하냐고요. 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칼슘이 분해가 안 돼서 흡수율이 낮으니까 강제로 비타민 D를 줘가지고 흡수율을 높이겠다. 이런 그냥 물리적 계산법이죠. 물론 뭐 많은 연구들이 비타민이 우리 혈중에 50 나노몰이 기준치로 있어야 되고 그 이하로 되면 뭐 이런저런 병에 걸릴 수 있고 그 이상이 되면 뭐 건강에 좋고 이런 뭐 실험들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100% 믿을 수 없는 게 이 비타민 D를 정말로 극대 용량을 먹여서 실험한 테스트들이 있어요. 국제적인 테스트들이. 그거 먹이고요. 3개월 안에 뼈 부러지는 확률이 더 늘어났대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비타민 D가 칼슘과 비타민 D를 동시에 먹어서 뼈가 부러지는 것을 예방한다고 하는 말은 꼭 맞는 말은 아니다. 그런 결론을 낸 거죠. 그래서 비타민 D는 여러분들이 피 검사를 해서 비타민 D가 모자라요. 그럴 때 섭취하시면 돼요. 비타민 D가 지난 10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비타민 D 판매량이 10배 증가했어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건강식품 중에 비타민 D 들어간 게 최근 들어서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오만 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비타민 D 과잉 섭취를 하고 있을지 모른다고요. 근데 거기다가 칼슘 먹으면 무조건 비타민 D 먹어야 된다는 식으로 어떤 공식화가 됐어요. 그 논리 누가 개발했을까요? 뭐 약장사들이 개발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뭐 이런 걸 하는 건지 아니면 돈벌이만을 위해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특히 칼슘 문제를 제가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로 그 고민도 많아지고 정말 너무 깝깝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그 보드에다 써가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했는데요. 정리하자면 우리가 뭐 의사가 됐든 누가 됐든 하루에 1000ml 칼슘을 먹어라. 근데 그게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1000ml가 무슨 칼슘 이온으로 1000ml인지 어떤 제품으로 1000ml인지 하는 기준이 없으니까 도대체 그게 뭔 소리냐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칼슘의 종류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칼슘의 양이 다르고 사람마다 흡수할 수 있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칼슘의 그 실질적인 흡수율은 굉장히 낮고 실질적으로 알려진 거하고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다. 뭐 그런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칼슘을 이제 고를 때 좋은 칼슘을 누구나 고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 물에 녹이세요. 물에 녹여서 이거 아까 이제 제가 이 칼슘을 제가 이제 3봉지를 타봤어요. 저희 이제 그 어메이징 이온 칼맥인데 원래는 뭐 그냥 한 봉지 타서 드는 거지만 최근에 뭐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이 많았어요. 뭐 암 환자가 먹는 무슨 물로 된 칼슘이 있는데 그게 뭐 칼슘 함량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이야기인데 뭐 저는 이제 다른 분의 제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칼슘이 싸고 이렇게 투명하게 물에 이온화가 되면 좋은 칼슘 제품이다. 그리고 칼슘은 마그네슘과 2대1의 배합 비율로 있어야 된다. 비타민 D가 꼭 필요한 건 아니다. 혈액 검사를 해서 비타민 D가 모자랄 때 이제 보충을 해주면 된다. 이제 그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중요한 말씀이고, 이제 청소년들, 뭐 이게 노년의 사람들뿐 아니라 청소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로 봐서는 10대 때 좋은 칼슘 잘 이제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40대 이후에 잘 섭취하면 노년기에 굉장히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칼슘이 단순하게 뼈만 튼튼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심장을 뛰게 해주고 또 혈관이 수축하게 하고 이완하게 하고 우리 장기가 수축 이완을 하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또 움직이는 것처럼 이 모든 근육의 수축, 이거에 칼슘이 관련되어 있고 또 그 이완에 마그네슘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은 커플 미네랄이다. 또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2대1의 비율로 있을 때 서로 나쁜 점, 지나쳐서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재미있는 연구들이 있는데 당뇨 있는 분들이 아연이 부족하다. 그런데 최근에는 인슐린하고 칼슘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다는 게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과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이제 아연, 이런 미네랄들이 당뇨병 환자들한테도 그 미네랄 요법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주제가 됐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비단 뼈 건강뿐만이 아니고 이 overall health, 그러니까 전신의 건강, 그리고 평생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여러분들이 잘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린 중에 제가 좀 열받아서
목소리를 높인 게 이제 몇 번 있는데요. 그거는 그럴만해서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힘차게 생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